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미군을 어디로 보내거나 예산 내에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독재자 같은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트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러시아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들은 갈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국민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좋은 소스가 있지만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보고 싶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비난과는 달리 우리는 귀하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람들이 이를 운영하게 되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젤렌스키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러시아에서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때 그의 농담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자. 왜 그랬죠? 우리를 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강력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 중 한 분이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무의미할 겁니다. 귀하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이 우리보다 그 이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당신의 적이 조 바이든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조 바이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제재를 가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것을 운영해온 동일한 세력입니다. 대통령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 바이든은 이 권력 구조의 겉모습일 뿐이다. 오늘자 뉴스에서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찬양했다는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최측근 고위직 관료들이 증언한 것을 대선 선거를 앞두고 CNN 방송 짐 슈터가 저서 출간 행정부 관료들과 인터뷰 일부를 폭로한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트럼프 인지도를 깎아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일종의 심리전 프로파간다입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복제인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금권 세력이 미군의 비밀 프로젝트 구획화된 지하기지 권한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정 인물이 잘한 일은 경제력을 끌어올렸다는 점과 시진핑, 푸틴, 김정은, 헝가리 총리까지 좋게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신세 한탄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독재라는 표현보다 미국 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독재 국가들이 하는 반민주주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어느 정도 견제되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을 움직이는 금권 세력이 용의 주도하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이든은 치맥기가 있을수록 카발들에게 말 잘 듣는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대통령이 될 때 금권 세력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있습니다. 또 정부 기관 내에서 하수인 프락지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르는 정책들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정책의 숨은 아젠다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점이죠. 겉표장지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숨은 의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발이 이란을 침공할 아젠다를 가졌다면 대통령에게 미군 희생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쟁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젠다는 숨긴 채 말입니다. 만약에 군산복합체와 빌더버그가 전쟁을 양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제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알려진 대로 미국을 파병 보내는 권한도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첫째, 미군을 어디로 파병 보내거나 둘째, 예산을 내어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독재자 같은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트럼프가 충격받았다는 점. 세 번째는 처벌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신세 한탄입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과 사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정치, 검찰 정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정권 때 미디어가 2000가지 거짓말을 양산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조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것은 독재를 비유하지 않고도 몇몇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자체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 비리와 많은 정경유착된 금권 세력들 비리가 있는 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수년 전 우크라이나 조 바이든 아들내미 비리 조사를 하다 민주당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서 검찰총장이 모가지를 당했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 때 조사하고 처벌해야지 않겠냐 물었던 게 조 바이든 우크라이나 게이트라고 해야 할 것을 미국 주류 미디어와 카발은 오히려 역으로 선거 전에 이용한 불공정한 주장이라며 트럼프를 우크라이나 게이트로 엮어버렸다는 매우 기상천외한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숨겨진 것은 케네디 암살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국외 전쟁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과 이것은 미국 내 군산복합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링컨이 말했듯이 평화 시에는 경제적으로 국가를 좀먹고 없는 전쟁을 양산해서 군산복합체를 배불려 준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역학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군산복합체를 배불리는 것만이 아닌 많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을 국유화로 되돌리는 문제, 이렇게 되면 금권 세력들이 금융과 돈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이죠.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스트 등록입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로비를 하는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는 이스라엘도 외국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외계인 발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겠지요. 전쟁을 막는 것 자체가 군산복합체 몰락이며 연방준비은행을 국유화로 되돌리는 것은 금권 세력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로비스트의 이스리를 추가하는 것도 물먹이는 것입니다. 미국 주류 미디어가 2000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 언론 자유는 불법입니다. 잘못된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법정에서 미디어 주동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히려 딥스 금권 카발들이 CIA, FBI를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빅테크 SNS를 통해서 정치적 여러 가지를 국민들의 자유 발언을 통제해왔다는 점입니다. 딥스의 하수인 기관들이 계정을 토용 또는 가짜 봇을 통해서 정치적 여론몰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봇으로 이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계정까지 도용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 상당수 가짜 봇 계정이 있다는 조사 후 머스크가 한 차례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검찰과 판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더 비싼 금액으로 인수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카발들이 마수가 정부 기관과 사법부 모든 것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만 해도 펜타곤과 백악관을 장악했었는데 점차 권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돈으로 회유하거나 약점을 폭로하거나 폭력적으로 협박하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쓴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 더해서 결제 시스템과 더 큰 화면, 더 긴 영상으로 스마트 TV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튜브와 경쟁하겠다는 시사도 합니다. 유튜브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줬으면 괜찮겠군요. 오마이갓 발음이 안 돼.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